네, 징검다리 연휴의 중간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조금 다시 불안해졌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를 체크해야 되는데 오늘은 유인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유성 전무와 함께 시장 전반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트럼프 관세 얘기부터 좀 하겠는데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보다는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조금은 다운된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글로벌 시장 한 1분기 정도를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상호관세 발표 이후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매일매일 데일리 오르고 내리고 시장을 대응하느라 쉽지는 않았는데 한 달을 지나고 보니까 그냥 3월 1분기 말과 유사한 수준, 주가 지수까지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 말 대비를 보시면 미국만 이제 5% 정도 마이너스고 한국은 이미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오른 곳이 중국 한 10% 수준이고요. 연초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한 6% 정도 올라 있고 네. 중국은 거의 10%가량 올라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 상호 관세 발표 그 전후를 한번 보시면 저점까지 내려간 거는 한 10% 전후. 우리나라만 10%덜 빠졌고 대부분 한 12, 13% 수준까지 빠졌는데요. 지금 4월 말까지 저점 대비 올라온 걸 보면 또 한 10 몇 프로 수준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 한 5% 남짓 조금 덜 오른 걸 감안하면 대부분은 지금 상호 관세 발표 전후의 주가 수준은 다 이제 회복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상호 관세 이후에 쭉 빠졌던 게 다시 다 회복돼 있는 듯한 모습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일단 미국에서 가장 큰 논란은 관세가 이렇게 계속 유지되게 되면 경기가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우려가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뭐 소비자 신뢰 지수나 이런 것들도 보면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듯한데요.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미국 시장에서 이제 GDP가 어제 이제 마이너스로 발표되면서 뭐 시장이 크게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장중에 이제 거의 플러스권으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이제 그 관세에 따른 그 노이즈는 시장에 어느 정도 다 반영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관세 발표 이전에도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어떤 심리 지표들, 소프트 데이터들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었고요. 이제는 이제 GDP까지 마이너스로 반전을 했습니다. 22년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분기 단위 GDP 마이너스로 했던 거는. 그래서 그 구성 항목별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결국은 이게 트럼프 정책의 혼란이 결국은 지표상으로 반영됐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구성 항목별 기여도를 보시면 순수출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요. 마이너스. 그다음에 빨간색이 민간 소비 부분인데요. 민간 소비도 전분기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을 보시면 그 순수출 부분은 거의 마이너스 40%까지도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제 수입이 많이 늘었죠. 수입이 40% 정도 늘었는데 수입이 많이 든 이유는 그 관세 정책이 실제로 발효되기 전에 미리 쟁여놓자. 미리 주문량이 늘고 재고를 이제 축적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다음 분기에는 저렇게 수입이 대폭으로 증가한 부분은 다시 좀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뭐 예상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사실 이런 경제 정책이 예상하기 좀 어려운 형태로 자꾸 왜곡되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심리 지표도 지금 86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90 이하로 소비자 심리 지표가 내려간 경우도 거의 한 4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 데이터들이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실제로 이게 하드 데이터로 전이되고 이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가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핵심 물가 지표를 보시면 이제 컨센서스랑 비슷하게 한 2.6, 뭐 2.65 나왔으니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유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식품과 에너지 부분이 이제 전월 대비 좀 하락을 했고요. 그 평균해서 보면 이제 전월 대비 내려간 건 맞는데 이게 지금 관세 부과하기 전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좀 물가가 안정화되었다라고 확신을 갖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이런 관세 이슈가 아니었다면 패드 입장에서는 물가가 안정화되었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내려갔는데 그냥 주거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다 내려갔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 관세 정책의 영향이 이제 아직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지표만 가지고는 물가가 안정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관세 이슈가 이제 본격적으로 물가에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유가가 워낙 많이 빠져서 그게 좀 상쇄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 또 저희가 좀 봐야 될 지표들이 있을까요? 이런 그 트럼프의 여러 네. 정책들이 사실 굉장히 다른 나라 국가들에게는 안 좋은 심리적으로도 또 뭐 이미지적으로도 안 좋은 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뭐 흥미롭게 한번 지켜봐야 될 차트인 것 같은데 유럽 국가들이 네. 미국으로 여행하는 그 여행자 수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다 떨어졌네요. 네네네. 근데 트럼프 취임 이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가 네. 어떤 좀 미국에 대한 반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고요. 생각되고요. 그다음 미국은 사실 무역 수지 적자를 네. 다른 서비스 수지나 또 심지어 기축 통화의 어떤 그 효과를 가지고 자본 수지로 굉장히 메꾸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무역 수지만을 강조하면서 저런 다른 서비스 수지라던가 다른 국가들의 어떤 반감을 사고 있고 중국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네. 테슬라 판매 추이가 뭐 유럽에서도 엄청나게 급감하였고 또 중국에서도 테슬라 판매량이 떨어지면서 BYD가 글로벌 전기차 판매의 1위 업체로 오히려 역전되는 그런 현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네네. 미국 기업, 개별 기업의 다른 경제 활동에까지 이런 정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관세가 여러 가지 아까 이제 하드 데이터, 소프트 데이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하드 데이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드 데이터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 네. 소프트 데이터에는 확실히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행객의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줄거나 또는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가 급감하고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관세가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크게 흔들렸다가 조금 안정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으로의 자금 흐름이 어쩐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미국 그 트럼프가 굉장히 어떤 관세에 대해서 강공 정책을 고수하다가 네. 미국이 중간에 한번 빨간색으로 살짝 올라가죠. 그래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완화적인 멘트를 하면서 좀 후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각 국가별 그 채권 자금 유입액이 그 관세 정책 발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시면 네. 국채 투자 자금이 이제 순유출로 돌아섰습니다. 이거는 뭐 시장에서는 중국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국채를 매각할 거다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물론 뭐 중국도 일부 줄였지만 중국보다는 일본의 그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 말고 그 개별 보험사라던가 생보사 네. 이런 데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의 규모도 상당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과 달러의 그 환율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일본 쪽에서도 사실 국채 매도량을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도 지금 굉장히 순유출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은 주로 유럽 시장에 ETF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간다. 국채에서도 그렇고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말씀이시니까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자산은 조금 약세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이제 강세를 보이기는 좀 힘들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거든요. 어떤 분석가들은 미국 금융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도의 프리미엄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요. 그러면 미국 자산보다는 다른 데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어떤 기축 통화로서 가지는 우위가 어떤 자본 수지가 그래도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 역작용을 나타내고 있어서 당분간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하고 중국의 이 관세와 관련된 협상이라든지 지금 갈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
미국의 수출에 GDP상 차지하는 비중은 한 3%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의 저 트럼프의 그런 관공책에 네. 말려들지 않고 자기들만의 페이스로 충분히 이 협상을 조율해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당분간 저희는 뭐 중국 주식 시장에도 한번 좀 주목을 계속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미국과 중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이후에 중국 특히 테크주를 위주로 한 주가가 이제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네네. 이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정상화되고 있고 미국의 예외주의가 완화가 되고 있고 또 EPS 전망치도 굉장히 각 지수별로 다 모두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이제 뭐 테크주들도 미국의 테크주들도 물론 이익 전망이 상향이 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의 이익 전망치 변동폭이 훨씬 더 높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 시장을 계속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중국에 미칠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말씀이시고 경기 침체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의 EPS 전망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조금 더 그 중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를 더 찾아보고 싶은데 어떤 데이터들을 저희가 더 봐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뭐 중국은 사실 내수 시장 자체도 굉장히 네. 큰 시장이기 때문에 내수 시장의 화랑으로도 충분히 이거를 극복하고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 될 텐데요. 아까 이제 테슬라의 경우도 중국 시장의 테슬라 네. 판매량이 줄어들고 오히려 BYD가 이제 1등을 차지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차 외에도 뭐 예를 들면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애플의 판매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요. 뭐 샤오미나 아니면 화웨이 이런 다른 업체들의 비중이 중국 업체들의 비중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3기의 과제는 내수 부양이거든요. 전년도만 해도 내수 확대가 한 10대 과제 중에 한 3위권 정도의 네네. 이제 과제였는데요. 지금 25년에 보면 앞에 글자가 더 붙었죠. 전방위 내수 확대. 조금 더 강하게 하겠다 네네, 이런 강하게 말이네요. 하고 그다음에 이 정책 과제 1순위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적인 내수 시장 확대를 충분히 다른 수출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상쇄하고자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네. AI 투자 또 다른 어떤 인프라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총 4,2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84조 원 수준을 발표했는데요. 네. 그래서 저기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텐센트가 지금 이제 1,270억 올해만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텐센트는 이제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3년간 여기 3,800억 정도 위안 정도를 이제 하겠다. 거기에 딱 3분의 1을 이제 올해 그럼 잡아놓은 내년 같은 상태입니다. 규모로 투자한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저 투자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뭐 후년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좀 좋은 성과를 보였던 작년, 재작년에 네. 그게 이런 AI나 어떤 반도체 여러 인프라 투자들이 큰 폭으로 늘면서 그러나 테크 기업들의 성과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을 좀 기억하실 텐데요. 중국 기업들도 이런 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닐까. 작년에 미국 빅테크 업체들이 보여준 거를 올해는 중국이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그럼 우리 증시는 어떻게 지금 봐야 됩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 증시 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희가 작년 말 올해 초에 얘기했던 절대적인 저평가 국면은 좀 상당히 해소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한 6, 7% 올랐고 네. 그다음에 반대로 미국은 5, 6% 빠져 있는 상태니까 절대적인 수익률 격차는 뭐 10% 이상 나면서 이런 밸류에이션 차이
따른 부담은 많이 이제 완화되었다라고 보고요. 사실 계속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지만 다행히 뭐 오늘도 아직은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절대적인 전평가 국면 해소된 이후 또 뭐 정치적으로 조금 안정이 된다면 이제 다시 펀더멘털에 기속하는 네네. 그런 시장이 장세가 올 텐데 그러면 이제 업종별, 기업별로 좀 잘 살펴봐야 되고 사실 실적 전망이 상향되는 그 순위로 보면 조선 반도체 기계 순으로 실적 전망은 상향되고 있는데 이제 주가는 사실 상향된 거라고 추정한 것보다 더 많이 상향돼야 이제 좀 반응을 네네.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전년도 실적 예상치보다 더 많이 상승 현재 하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나 IT 하드웨어 그리고 뭐 지난달에 잠깐 언급했던 화장품 이런 것 업종들이 생각보다 실적들이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실적들이 더 잘 나오고 있는 업종들에 조금 주목해 보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뒤쪽에 포인트가 있으셨네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보다 실적 추정치가 더 올라가는 곳들 네. 찾으라는 말씀이시고 네. 반도체, IT 하드웨어 그리고 화장품 뭐 이쪽이 시장 내에서는 그렇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유성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